자, 그리고 이제 온대기후 지역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제일 어려운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왜 비슷한 위도 지역에서 대륙의 서안, 서쪽 지역과 동안, 동쪽 지역은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가? 자, 지금 상하이와 리스본을 비교해 볼게요. 상하이 1월 평균 기온 한 5도 정도, 그리고 7월 평균 기온은 한 29도 정도 됩니다. 자, 근데 리스본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기온 연결차 이만큼이었고요. 리스본은 와, 1월 평균 기온도 10도를 넘어요. 그리고 7월 평균 기온은 한 24도 정도,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이만큼밖에 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지도를 살펴보면 대륙 서쪽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에는 편서풍이 항상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를 지나서 와요? 바다와 대륙 중에 바다를 지나서 오죠. 그리고 대륙 동안에 불어오는 편서풍은 대륙을 지나서 오죠. 그런데 이 바다와 대륙의 성질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중에 정말 마음이 넓고 온화하고 모든 걸 다 포용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마음은 바다 같다라고 하나요? 육지 같다라고 하나요? 마음이 넓은 친구.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죠. 바다는요, 비열이 큽니다. 자극이 계속 많이 들어와도 잘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온화한 친구 같아요.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네, 여름에 덜 열받고요. 겨울에는 천천히 열이 오른 만큼 그것을 오랫동안 가져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친구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친구가 평상시에 웃고 있고 포용력이 좋다고 해서 이 친구를 막 시비를 걸고 건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는 그냥 끝난 겁니다. 한 번 화가 나면 아주 오래 간다. 그게 바로 비열이 큰 해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열이 천천히 오르지만 천천히 낮아지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대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다혈질인 친구예요. 내가 뭐 별것도 안 했는데 저게 저렇게 화낼 일인가? 막 불같이 화를 내죠. 그리고 돌아서서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상처받았다면 사과할게.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불같이 화내고 금방 꺼지는 친구들. 이런 다혈질인 친구들은 육지의 기질을 닮은 친구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나갔다, 내 짝꿍 같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육지는 실제로 봐봐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혈질인 육지 친구, 마음이 넓은 바다 친구 생각하시면서 요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에 불어오는 편서풍은 이렇게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온화한 바다의 특성을 가지고 불어오게 되겠죠. 반면에 대륙 동안에 불어오는 편서풍은요,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추운 이 대륙의 성질을 가지고 불어오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편서풍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까요? 와, 불어가야지, 신난다. 대륙 동안까지 가야 되겠다. 아, 바다다. 우와, 산이야, 사막이야.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얘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대륙 동안이 되면 대륙 동안의 지역은요, 이 편서풍의 세력보다 계절풍의 세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해양과 육지의 비열 차이 때문이에요. 자, 여름철에 누가 더 먼저 뜨거워진다고요? 여름철에 더 먼저 뜨거워지는 것은 바로 육지였죠.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공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육지가 더 저기압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다가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채워주기 위해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름 계절풍은, 자, 우리 여기 한반도 여기 있어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찾아봐요. 여름 계절풍은 위도가 낮은 곳에서 불어오죠. 아까 우리 위도 공부했잖아요. 위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반대로 해봐요. 위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은 높아진다. 그래서 고온, 그리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습기를 많이 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여러분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덥고 습하니까. 그 다음 겨울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여름 동안에 빨리 뜨거워졌던 육지가 또 겨울에는 빨리 식어요. 차가워진 육지는 고기압이 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는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학교 가기 싫잖아요. 왜? 자, 여기 한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위도가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불어온다고요. 그럼 이 바람은 추운 바람이겠죠? 그리고 대륙 내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건조한 바람일까요? 습한 바람일까요? 건조한 바람이겠죠. 그래서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온대기후 지역은 이 대륙 동안과 서안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 특히 어느 시기의 계절풍이 벼농사 발달에 영향을 줬을까요? 고온다습한 여름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발달하게 됐고요. 여기다 써놓자. 여름 계절풍의 영향, 그리고 여름 계절풍은 고온다습하다.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지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중해성 기후지역은 여름에 기온이 높고 건조하기 때문에 또 이런 환경에서 잘 되는 농업이 있어요. 포도, 올리브와 같은 수목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과일나무라고 불렀겠지만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고급스럽게 수목 농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서한해양성 기후지역은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게 나타나고요. 이름부터 느껴지지 않아요? 대륙 서안에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까 우리 해양 특징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온화한 친구, 네, 비열을 잘 버텨요. 그래서 천천히 기온이 오르고 천천히 낮아지죠. 그리고 해양의 영향으로 비도 많이 내리고요. 1년 내내.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목초지가 조성되기 좋습니다. 흐린 날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초원이 형성되기에 좋아요. 그래서 지금 소를 키우고 있죠. 근데 소가 풀만 먹는다고 잘 자랄까? 그래서 여기 옥수수도 키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기만 먹고 살 수 있나? 그래서 사람이 먹을 식량작물도 키웁니다. 그래서 목축업과 사료작물, 식량작물을 함께 키우는 농업을 혼합 농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을 때 생각해봐요. 바닐라 먹을까? 초코 먹을까? 항상 고민되죠. 혼합을 먹으면 돼요. 목축업을 할까? 농사를 지을까? 고기를 먹을까? 빵을 먹을까? 고민되죠. 다 같이 하면 돼요. 그게 바로 혼합 농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냉대기후 지역으로 가볼 건데 어렵지 않아요. 냉대기후 지역은 딱 이걸로 끝낼 거예요. 아까 열대우림기후 지역도 굉장히 빽빽한 밀림이 우거진다고 했는데 냉대기후 지역도 지금 보니까 나무들이 막 엄청 많아요. 여기 있는 나무가 열대기후 지역의 나무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 여기 있는 나무들은 잎이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침엽수림이라는 점이 달랐습니다. 자, 이렇게 울창한 삼림이 있는 지역이면 당연히 임업이 발달했겠죠. 집 지을 때 당연히 못 쓰겠어요. 주변에 있는 나무를 활용하겠죠. 그래서 통나무집이 나타나고요. 또 냉대기후 지역이 대체로 위도가 높고 겨울이 추운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난방을 위한 시설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우나와 비슷한 시설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이제 한대기후 지역입니다. 마지막 기후 지역이에요. 여기에 전통적인 생활 모습은 수렵, 어로, 그리고 가죽이나 털로 만든 의복 이러한 것이 전통적인 생활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요, 이 툰드라 기후 그리고 빙설 기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꽝꽝 얼어있던 빙하가 만년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아래에서 자원이 막 개발되고 있고요. 또 북극 항로가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은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술록을 유목하는 경관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죠. 아까 우리 기후 그래프 볼 때 짧은 여름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핫썸머를 기대하면 안 되죠. 0도에서 10도 정도로 기온이 올라가는 짧은 여름이 있고요. 그때 이렇게 땅에 붙어 사는 식물들, 작은 식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어요. 술록의 유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요, 스텝기후 지역의 유목기후? 아니지? 유목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처럼 이동식 가옥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유목과 이동식 가옥은 그냥 세트 같은 거라서 제가 안 썼어요, 여러분들. 햄버거 먹으면 감자튀김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썼고요. 고산가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근데 고산가옥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어디서? 열대기후에서.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가옥하고 다른데 그 이유가 바로 짧은 여름 때문이에요. 자, 여기 이 집은요, 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번 모든 돈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저의 소중한 보금자리, 스윗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이 되면 지층이 녹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집이 붕괴되겠다. 그럼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저 지하 깊은 곳에 1년 내내 녹지 않는 지층, 영구 동토층까지 기둥을 받고 집을 지으면 여름이 돼도 무너지지 않겠죠? 겨울에 제가 난방을 한다고 해서 그 난방의 열기가 지층으로 전달이 돼서 집이 붕괴되는 일이 없겠죠. 그래서 툰드라 기후 지역의 고산가옥과 열대기후 지역의 고산가옥을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 목적을 생각해보면 되겠죠. 이 집이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기후와 관련된 생활 모습들 다 살펴봤고요. 지형과 관련된 생활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산지 지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평야 지역에 비해서 밭농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목축업이나 또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내용은 산지 지역에서 특히 고산도시가 발달한 지역들이 많다는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뒤에 막 엄청 높은 산들이 있고요. 막 거의 구름에 닿을 것 같아요. 이런 고산도시들의 해발고도가 대체로 막 3,000m, 4,000m씩 되거든요. 그런 수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감이 안 오죠. 얼마나 높은 곳인지.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한라산이에요. 한라산 높이는 1950m예요. 4,000m면 한라산 2개를 수직으로 쌓은 것보다 높은 거예요. 그런 곳들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산지 지역은 인간 거주에 불리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은 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냐면 바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해발고도가 높고 그래서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들보다 기온이 낮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봄 날씨 같은 상춘 기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여러 가지의 기후 그래프들 중에서 아디스아바바가 바로 열대 상춘 기후, 아니 열대 고산 기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이었고요. 해안 지역 너무 당연한 이게 양식업, 항구, 임해공업, 관광산 유리하겠죠. 평야, 농사짓기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가 바로 고산 도시이기 때문에 고산 도시 지역의 주민 생활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일단 여기는 기온의 연교차는 작아요. 왜? 저위도에 위치하니까.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태양빛이 비치는 양이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온의 일교차는 상당히 큰 편인데요. 기온의 일교차는 하루 중에 최저기온, 최고기온의 차이.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기온의 일교차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모자, 보온을 할 수 있는 옷, 그리고 이곳의 환경에 적응한 동물, 유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형 경관이 독특한 지역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형 경관이 독특한 지역들.